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떠나볼 곳은 스페인 카탈루냐 해안의 정말 보석 같은 도시죠. 시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와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저도 보면서, 이거 되게 다채롭다 생각했어요. 네, 뭐 반짝이는 해변, 활기찬 밤문화, 아름다운 구시가지 이런 여행 정보는 기본이고요. 네네. 바르셀로나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교통편 정보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같은 좀 큰 문제 있잖아요. 아, 네. 그 UCCRN 보고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시체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준비하는지 그런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시체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 이걸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맞아요. 한쪽은 막 햇살 가득한 휴양지인데 다른 한쪽은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도시의 모습이 보이고 네, 동전의 양면처럼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시체스라는 도시를 좀 입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여기 가볼 만하다 이걸 넘어서 그 이면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해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체스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시죠. 자,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거요. 시체스 가는 길이요. 네네. 자료 보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너무 가깝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그 바르셀로나 산지역 같은 주요 역에서 렘페라고 하죠. 스페인이 국영철도. 네, 램페. 거기서 알투 남부 노선, 알투 수드 이걸 타면 한 40분? 그 정도면 도착한대요. 와, 40분이요. 진짜 가깝네요. 네, 기차도 엄청 자주 있고요. 하루에 거의 80편 가까이 다닌다고 하고 와, 그럼 뭐 시간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요금도 보니까 뭐 5유로부터 시작한다니까 당일치기로 그냥 휙 다녀오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다는 건 정말 큰 매력이죠.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큰 도시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맞아요. 도시의 편리함이랑 해변의 여유로움 이걸 동시에 딱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오미오 앱 정보도 주셨는데 마침 10월 12일까지 쓸 수 있는 10% 할인 코드도 있다고 하니까 아,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네, 딱 좋네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시체스에 딱 도착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묵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숙소 중요하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여행 블로그 노마딕 보이즈랑 트라블리스토에서 추천한 숙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봤어요. 먼저 호텔 미디엄. 여기는 구시가지 안에 있는데 분위기가 되게 현대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노마딕 보이즈 설명을 보면 그 위치가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시체스의 그 활기찬 게이신이나 해변이 아주 그냥 코앞이고 오, 그러면서도 호텔 안은 또 세련되고 편안하고 뭐랄까 딱 좋은 조합? 이상적인데요. 네, 특히 그 안뜰 정원이랑 수영장 이게 진짜 도심 속 오아시스 같다고 하고 아, 쉬기 좋겠네요. 조식 뷔페 칭찬도 엄청 많고요. 직원들도 친절하다고. 가격대는 어떤가요? 그것도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 그럼 진짜 괜찮은데요? 아, 그리고 투숙객은 근처에 지미스 비치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 할인도 받을 수 있대요? 아, 그런 깨알 정보까지? 좋네요. 네. 근데 만약에 좀 더 조용하고 여유로운 휴가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트래블리스토에서 소개한 멜리아 시체스. 이건 어때요? 아, 멜리아 시체스. 거긴 4성급 호텔이고요. 위치가 알거돌스 항구 근처예요. 항구요? 그럼 전망이 좋겠네요. 네, 가라트 자연공원이랑 지중해가 쫙 보이는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넓은 야외 수영장이랑 정원이 있어서 아, 정말 휴양지 왔구나 이런 느낌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객실은요? 객실도 대부분 발코니가 있어서 밝고 쾌적하고요. 호텔 안에 레스토랑도 있는데 지중해 요리 전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호텔 밖으로 굳이 안 나가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좀 더 한적한 분위기를 원하면 이쪽이 좋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숙소도 정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체스를 즐겨야죠. 네. 역시 해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시체스 하면 해변이죠. 노매딕 보이즈 가이드 보니까 그 주요 게이 비치가 플라차데라 바사 로도나 여기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낮에는 뭐 해변에서 놀고 밤에는 또 다른 재미가 있겠죠? 네, 당연하죠. 그 월드 레인보우 호텔 자료 보니까 라틀란티다 디스코, 여기가 아주 유명한가 봐요. 나틀란티다 디스코.
네,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야외 클럽인데요. 그래서 바다 전망이 그렇게 멋있다고 해요. 와, 야외 클럽의 바다 전망이라니 분위기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특히 매주 화요일 밤이 피크라고 하고요. 화요일이요? 네, 그리고 새벽 한 3시 반?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대요. 늦게까지 노는군요.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네요. 그야말로 불타는 밤이죠. 노마딕 보이즈에서 귀여움 지수, 큐트 쿼션트가 매우 높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게 뭘까 궁금했어요. 하하, 저도 그거 보고 웃었어요. 뭐 직접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되게 매력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아, 그리고 칼리폴리스 호텔 앞에서 무료 셔틀버스도 다닌다니까 편하겠네요. 네, 접근성도 좋고. 근데 시체스가 해변이랑 밤문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구시가지 골목길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던데요. 맞아요. 노마딕 보이즈 가이드에서도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하얗게 칠한 어부들 집들이 쫙 있는데 그 사이로 좁고 막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걷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네, 그러다 보면 진짜 다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탁 하고 엄청 정교하고 화려한 모더니즘 양식 건물이 나타나고 아, 그 대비가 매력이군요. 네, 그런 예상치 못한 만남. 그게 구시가지 탐험의 진짜 재미죠. 모더니즘 건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카탈루냐 하면 또 모더니즘이잖아요. 보내주신 호텔 칼리폴리스 문화정보 자료에 보니까 시체스에도 중요한 문화 공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카오페라트 미술관. 네, 맞습니다. 여긴 진짜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산티아고 루시뇨리라는 화가 겸 작가의 옛날 집이자 작업실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루시뇰은 카탈루냐 모더니즘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카오페라트에 가면 그가 모은 고미술품이나 철공예품, 유리공예품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 다른 예술가들 작품도 같이 있어요. 아, 컬렉션이 다양하군요. 네. 심지어 피카소 초기 작품도 2점이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놀랍죠. 와, 피카소요? 시체스에서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옆에 마리셀 미술관이랑 팔라우 마리셀도 같이 붙어 있어요. 아, 세트로 있군요. 네. 여기도 건물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안에 소장품도 좋고 무엇보다 지중해 전망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해요. 팔라우 마리셀은 특히 내부 방들이 되게 화려해서 무슨 중요한 행사나 결혼식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와, 진짜 작은 예술지구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막 걷다 보면 덥잖아요. 더위 피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 노마딕 보이즈 가이드에서 딱 좋은 곳을 추천하더라고요. 산티아고 루시뇰 도서관. 산티아고 도서관요? 네, 도서관 자체보다는 그 안에 있는 안들이 되게 아름답대요. 거기 그늘 아래 잠시 앉아서 책을 읽거나 그냥 조용히 쉬어가기에 딱 좋다고. 오, 그런 숨겨진 명소가 있군요. 찾아가는 재미가 있겠어요? 네, 쏠쏠하죠. 자, 그럼 이제 또 여행의 꽃이죠. 먹는 거. 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노마딕 보이즈가 추천한 비치 하우스라는 레스토랑. 이건 어떤 곳이에요? 해변 근처에서 칵테일이랑 라틴 음식을 판다고요? 네,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고 활기차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시간 보내기 좋다. 뭐 이런 느낌? 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침 식사 메뉴를 하루 종일 판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요? 브런치 좋아하는데 딱이네요. 네, 뭐 바나나 팬케이크, 브렉퍼스트 브리토, 직접 만든 그래놀라 이런 메뉴들이 있다는데 와, 듣기만 해도 맛있겠더라고요. 아, 배고파지는데요. 저녁에는 인기가 많아서 예약하는 게 좋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매력이 넘치는 곳인데 마지막으로 진짜 특이한 가게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노마딕 보이즈에서 소개한 콘도마니아. 하하하하. 네, 저도 그거 보고 정말 아, 이게 뭐지? 했어.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콘도마니아라니. 네. 근데 노마딕 보이즈의 묘사가 더 대박이에요. 그 빌드업웨어 아시죠? 인형 만드는 것? 네네, 알죠. 거기 공장이 폭발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인형들이 전부 다 BDSM 패티시 의상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막 야릇한 포즈로. 네, BDSM 인형이요? 네, 배드 테이스트 베어스라는 이름의 곰인형인데 그게 주요 상품이래요. 와, 진짜 상상 초월이죠. 와, 정말 잊지 못할 기념품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평범한 기념품은 아니죠, 확실히.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CCS의 좀 개방적이고 유쾌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성인용품들을 판다고 하니까 호기심 많은 분들은 한번 구경 가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위치는 카렐레 들레스 파레아데스 39번지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5시부터 8시 반까지 연다고 하네요. 네, 시간 맞춰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시체스의 정말 다채로운 매력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신나는 밤문화, 예술적인 구시가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진짜 독특한 가게까지. 와, 정말 경험할 게 많은 곳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이 반짝이는 풍경 뒤에는 저희가 또 주목해야 할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그 보내주신 UCCR 교육 보고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체스가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현실, 바로 기후변화, 그중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폭염 문제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과 또 대응 전략을 담고 있거든요. 폭염이요. 하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너무 덥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더운 걸 넘어서 특히 도시 지역은 훨씬 더 취약해요. 아, 그 도시 열섬 현상, 얼번 힛 아일랜드, UHI, 그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낮 동안에 건물이나 도로, 주차장 같은 데가 태양열을 막 흡수했다가 밤에 다시 내뿜잖아요. 그러면서 도심 온도가 주변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네. 보고서에 보니까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여름밤에 도심이랑 외곽 온도 차이가 무려 10도까지 날 수도 있대요. 별도요? 와, 상상 이상인데요? 네. 그래서 폭염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의 건강이나 삶의 질, 심지어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와,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체스는 뭘 하고 있나요? 보고서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얘기하나요? 보고서는 일단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 누가 가장 힘든가 이걸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강조해요. 취약성 평가라고 하죠. 취약성 평가요? 네. 그러니까 폭염에 누가 제일 큰 영향을 받는지,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만성질환 있는 분들, 저소득층,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요. 아, 정말 세심하게 봐야 하는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보고서가 그냥 전문가들끼리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시체스 주민들하고 방문객들한테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서. 오,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었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혹시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요구 같은 거요? 네,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그늘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였다고 해요. 햇볕 피할 데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여름에 해변 도시 가면 진짜 그늘 찾기 힘들 때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서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좀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거? 히트 쉘터. 우리말로는 기후 쉼터나 무더위 쉼터 정도가 되겠네요. 기후 쉼터요? 그건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실내 공간 뭐 이런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보고서는 훨씬 더 많은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냥 시원한 건물이 아니라 진짜 폭염이 왔을 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랄까 실질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피난처 개념이군요. 네, 물론 도서관이나 박물관, 스포츠센터 같은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하면 좋죠. 돈도 덜 들고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꼭 갖춰야 한다고 해요. 어떤 요소들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에요. 집에서 걸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어야 하죠. 아, 그렇죠. 더워 죽겠는데 쉼터 가려고 한참 걸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아예 폭염 경보 내리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거나 에어컨 나오는 버스를 이동식 쉼터로 돌리는 아이디어까지 제안해요. 와, 이동식 쉼터. 기발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쉼터 자체의 디자인도 중요하다고 봐요. 건물이 어느 방향으로 지어졌는지, 단열은 잘 되는지, 창문 크기나 위치는 어떤지, 밖에 그늘막 같은 거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냉방 효율에 영향을 주니까요. 네네. 또 뭐 건물 옥상이나 벽에 식물을 심는 녹색 지붕이나 벽면 녹화, 아니면 물을 증발시켜서 시원하게 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지붕이나 벽에 그냥 밝은색 페인트만 칠해도 햇빛을 많이 반사해서 효과가 꽤 있다고 해요. 우와, 정말 다양하게 접근하네요. 단순히 에어컨 트는 것 이상으로 건물 자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군요.
네. 그리고 쉼터 안에는 응급처치 시설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언어로 안내를 해주거나 장애인 편의시설, 아이들 놀이공간, 심지어 반려동물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역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정말 세심하네요. 물론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시설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학교 운동장을 녹지랑 물 잘 빠지는 포장재로 바꿔서 여름에 시원하게 만든 오아시스 프로젝트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더위 피하는 곳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보고서 지도에는 시체스 안에 공원, 도서관, 시장, 수영장 같이 여기 쉼터로 쓰면 좋겠다 하는 후보지 11곳도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이 기호쉼터라는 게 그냥 임시 방편이 아니라 잘하면 도시 인프라나 커뮤니티를 더 좋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럼 두 번째 해결책 방향은 뭐였죠? 쉼터 너머의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네. 쉼터 너머의 전략, Strategies Beyond Shelters. 이건 이제 도시 전체의 디자인 자체를 바꿔서 폭염 같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resilience, 이걸 키우자는 거예요. 도시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는 거죠. 회복력이요. 네, 그 IPCC라고 기후변화 연구하는 국제기구 있잖아요. 거기서는 회복력을 시스템이 위험에 잘 대처하고 꼭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적응하고 배우고 변호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시체스 보고서는 이걸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도시 전체를 바꾼다니 이건 정말 스케일이 큰데요? 어떤 전략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인프라 전략이랑 이걸 다 합치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얘기해요. 첫째는 녹색 인프라,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제일 기본적이면서 효과도 좋죠. 나무 심고 공원 만들고 이런 거요? 네, 맞아요. 나무 심어서 그늘 만들고 식물이 물을 증발시키면서 주변 온도 낮추고 공원, 가로수, 건물 옥상이나 벽에 식물 심는 거 다 해당되고요. 보고서에는 시체스 해안가에 심으면 좋은 식물 이름까지 딱 나와 있어요. 테우크리움 차메드리우데스 뭐 이런 거요. 와, 구체적이네요. 네, 강이나 해안 같은 물가 공간, 블루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활용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둘째는 회색 인프라, 그레이 인프라스트럭처. 이건 인공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회색 인프라. 콘크리트 같은 것만인가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도로 포장재를 햇빛 잘 반사하는 밝은 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쿨 페이브먼트라고 하죠. 아니면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게 해서 지표면 온도도 낮추고 도시 홍수도 막는 투수성 포장재 퍼머어블 페이브먼트를 쓰는 거. 이것도 회색 인프라예요. 아하. 보고서 그림 보니까 거리 위에 알록달록한 천 같은 걸로 그늘 만들어주는 차양, 캐노피 설치한 것도 있고 해변 산책로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퍼걸로 있잖아요. 태양을 피하는 쉼터, shelter from the sun. 그런 그늘 만들어주는 구조물도 다 회색 인프라의 예시죠. 그렇군요. 녹색이랑 회색. 그럼 세 번째는요? 셋째는 물 관리 전략이에요. 시체스가 여름엔 건조한데 가을엔 또 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대요. 아, 기후가 좀 극단적이군요. 네. 그래서 비 많이 올 때 빗물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건조할 때 공원이나 정원에 물 주는데 다시 쓰자는 거죠.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물 뿌리면 도시도 좀 시원해지니까 일석이조죠. 네. 녹색, 회색, 물 관리. 뭔가 도시라는 유기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종합 처방전 같은 느낌인데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게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한데 묶어서 적용하는 생물 기후적 스마트 거리, 바이오 클라이매틱 스마트 스트리트라는 개념이에요. 생물 기후적 스마트 거리로? 네, 어떤 특정 거리에다가 녹색 인프라, 회색 인프라, 그리고 뭐 환경 센서나 효율적인 가로등 같은 스마트 기술까지 다 결합해서 아주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보고서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담은 마스터 플랜 지도도 있고 지금 아스팔트로 덮인 주차장을 어떻게 녹지랑 빗물 정원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디자인 제안까지 들어있어요. 와,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네요. 근데 이런 걸 실제로 하려면 돈이 엄청 들 텐데요. 특히 그 해변에 퍼걸러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만 해도 초기 비용이 꽤 클 것 같은데 재원 마련 방안도 나와 있나요? 네, 보고서에서도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카탈루냐 지방정부나 아니면 유럽연합, EU에서 주는 기후 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시체스가 관광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광 수입의 일부를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다시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그 해변 퍼글러 같은 파일럿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끌어오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모델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제안이에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요? 그건 뭐죠? 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민간 투자자가 퍼글러 짓는데 돈을 좀 내는 대신에 나중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뭐 카페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행사를 열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죠. 아, 그럼 시에서는 돈 부담을 덜고 시설은 만들 수 있고 기업은 또 사업 기회를 얻고 윈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잘만 하면요. 더 나아가서 보고서는 아예 이런 적극적인 기후 대응 노력을 시체스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만들자. 이런 도시 브랜딩 캠페인 아이디어까지 내놔요. 도시 브랜딩이요? 기후변화 대응을 도시의 매력 포인트로 삼자고요. 네. 시체스는 그냥 예쁜 휴양지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앞장서서 대응하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자는 거죠. 오, 신선한 발상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관광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도 있고 또 관련 분야의 다른 투자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실행 계획은 뭐 단기적으로는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하고 취약성 평가 끝내고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고 중기적으로는 성공한 쉼터나 도시 디자인 방안들을 더 넓게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체의 폭염 회복력 전략을 쭉 이행하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자고 제안하고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부족한 건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름에 데이터 모으고 가을에 평가하고 겨울에 계획 수정하고 봄에 개선된 거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더라고요. 와, 오늘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시체스라는 도시가 정말 새롭게 보이네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지중해 휴양지의 낭만적인 모습, 그 뒤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여행 정보로 시작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로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시체스는 지금 현재의 매력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다가올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려는 그 균형점을 아주 열심히 찾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시체스가 가진 그 전통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또 현대적인 과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창의적인 시도들, 이런 걸 저희가 함께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흥미롭게 본 지점은요, 이런 기후 대응 노력들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시 경관 자체를 더 흥미롭고 또 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잘 디자인된 그늘 구조물이나 녹색 거리는 그 자체로도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걷고 머물고 싶어지게 만들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시체스 가고 싶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방문하는 장소들이 사실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이게 그곳에서의 경험을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체스 해변 갔는데 거기에 멋진 퍼걸러가 딱 있다. 그러면 와, 예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그 폭염에 대응하려고 만든 거구나 하는 그 맥락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체스의 이런 고민과 노력은 사실 우리 주변의 도시들이 이미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들을 시사해줘요. 네, 맞아요. 폭염 대응, 도시 열섬 현상 줄이기, 녹색 공간 늘리기, 시민을 참여시키기, 이런 거 다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의 공통 과제잖아요. 네. 시체스가 어떻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지 보는 과정 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더 이상 먼 미래의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우리 삶의 터전이랑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구나.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체스에 대한 저희의 탐험, 여러분 어떠셨나요? 반짝이는 태양 아래 그 매력적인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또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려는 도시의 노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에요, 시체스가 추진하는 이런 기후 회복력 전략들, 뭐 해변에 퍼걸러라, 도심 속 녹지 공간, 햇빛 반사하는 밝은색 지붕과 도로,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기후 쉼터 같은 것들, 이게 다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요, 한 10년, 20년 뒤 미래의 시체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런 변화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구시가지의 역사적인 매력이나 아름다운 해안 풍경하고는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혹시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 또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배경의 관광객들, 그리고 특히 폭염 같은 기후변화 영향에 제일 취약한 사람들까지 과연 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또 이로운 방식으로 이 변화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그 형평성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네, 시체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